귀향. 한일 합병 후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등대섬의 등불이 깜빡거리는 밤마다 윤서는 뚜하고 고동을 울리며 통영 항구에 입항하고 출항한다. 백고동 소리는 여인들의 가슴에다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며칠 전 가랑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부둣가 노점에는 푸른 가스등이 포장 밑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해진 지카타비를 신고 역시 낡아 빠진 나파후크를 입은 사나이가 항구에 내려선 일이 있었다. 35, 6세가 되었을까? 그 사나이는 어젯밤에 경찰서로 찾아와서 자기는 살인을 하였노라 하며 두 손을 내밀었다. 사나이는 미늘고개에서 장바구니를 이고 가는 계집의 목을 졸라 죽인 것이다. 그 사나이는 5년 전에 이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옥화의 아들이었다. 그가 떠난 후 한 해 동안은 그럭저럭 돈푼이나 집에 붙여주었고 서신내왕도 있었다. 그러나 근 3년 동안 소식은 끊어지고 행방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에 갔다 온 어느 품팔이꾼이 오사카에서 넉마주의를 하고 있는 그를 한번 보았노라고 소식을 전해준 일이 있었다. 옥화 헬메가 알고 있는 아들에 관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소식이 끊어지고부터 그의 처는 미늘고개 넘어 꽃게라는 곳에서 주막을 차렸다. 그리고 어느 놈팡이 하나를 끌어들이면서 6살 난 아들과 옥화 헬메를 거리에 내쫓고 말았다. 이 집 저 집으로 손자를 데리고 붙어 살다가 옥화 헬메는 비렁뱅이가 되었다. 지팡이를 짚고 손자를 앞세우고 통영 거리를 헤매어 다니는 것이 옥화 헬메의 신세였다. 옛적에는 소개기를 씹어뱉고 소주로 얼굴 세수하던 내 몸이 이렇게 거렁뱅이가 되었네라. 요릿집 부엌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국찌꺼기를 훌쩍훌쩍 마시며 옥화 헬메는 푸념을 한다. 아나, 인자 니 묵어라. 빤히 쳐다보는 손자에게 국사발을 넘겨주고 옥화 헬메는 길바닥에서 주운 담배꽁초에 불을 붙인다. 주정뱅이를 피해서 부엌으로 나온 작부 한 사람이 멍하니 옥화 헬메를 바라본다. 눈물이 질금질금 흘러서 벌겋게 짓무는 눈언저리. 작부는 눈앞에 앉아있는 한 인간의 말로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할매, 아들은 없는겨? 타간에서 흘러들어온 작부는 부산 사투리로 물었다. 아들 있었지. 어디 가고 업무 일을 이꼴로 해놨는겨. 그 자식은 죽었지, 죽어. 작부는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어 5전짜리 하나를 옥화 헬메에게 준다. 고맙다 각시야. 네 심정이 고와서 복 받겠구만. 안에서는 사내 계집들의 웃음소리, 일본 노래, 수신가가 잡탕이 되어 흘러나온다. 어장아비를 벗겨먹는 모양이다. 옥화 헬메는 실밥이 뜯어진 치맛근 사이에 5전짜리를 밀어 넣고 꼭꼭 묶는다. 각시야, 제발 장량 잘해라이. 자식도 소용없고 서방도 다 소용없네라. 우리네 같은 노방촌은 돈이 제일이제. 한창 나이나 젊어서 늙고 병든 날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 옛날에 자식 앞세우고 길을 가면 배가 고파도 돈을 지니고 가면 배 안 고프다 안 카더나. 이팔 청춘이 잠깐이제. 눈 깜빡하는 사이제. 옥화 헬메는 그 밖에도 여러 말을 중얼거리다가 이타바에게 쫓겨났다. 강택진이 죽었을 때도 옥화 헬메는 손자를 데리고 초상집 문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저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노? 남사스러 내사 못 살겄다. 머리를 풀고 있던 강택진의 딸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옥화 헬메는 머슴이 주는 술을 기갈난 듯 꿀떡꿀떡 마시고 밥은 소쿠리에 담아 손자에게 들린 뒤에 비로소 그 문전으로부터 비켜섰던 것이다. 아들이 돌아오기 얼마 전에 어디서 죽었는지 옥화 헬메는 통영거리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손자만이 소쿠리를 들고 여전히 문전걸식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사나이는 비렁뱅이가 된 아들을 찾았다. 그리고 초라한 뒷골목 객주집에 맡겨놓고 꽃게에서 주막을 차리고 있던 여자에게로 갔다. 사나이는 지나간 일을 다 버리고 1년만 아이를 맡아서 길러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당장에 너의 새끼는 내가 데려가라 하며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아이의 생활비를 잊지 않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보낼 터이니
1년만 맡아서 길러달라고 또다시 애걸하였다. 그러나 역시 여자는 듣지 않았다. 사나이는 이튿날 미늘곡의 으슥한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여자를 잡아서 목을 눌렀다.